전문가를 만들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 경력, 그리고 전문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이 뜨거운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렇게 커졌는지, 그리고 이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2020년에 시작됩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된 법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수만 명의 밥줄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번졌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건물이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2020년에 기계설비법이 생기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이런 전문가를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가 된 겁니다. 법의 취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현실은 늘 복잡하잖아요. 그럼 법이 생기기 전부터 일하던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임시 방편이 글쎄요, 더 큰 골칫거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정부도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순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기존에 일하던 분들에게 임시 유지 관리자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2026년까지 5년 동안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 같았어요. 그런데요, 이 임시 그룹이 그냥 작은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인원의 36.4%. 사실상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단일 집단이 바로 이 임시 유지 관리자였던 거죠. 이름만 임시지 현실은 전혀 임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만드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71.5%, 임시 유지 관리자 10명 중 7명이 50대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2026년에 유예기간이 그냥 끝나버리면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말 그대로 고용대란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고용대란이라는 시한폭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3년 말에 아주 파격적인 계획을 하나 발표하는데 이게 바로 모든 갈등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 됩니다. 유예기간을 그냥 끝내는 대신 이 임시 유지관리자들만을 위한 일종의 특별 전형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였어요. 별도의 교육을 받고 시험만 통과하면 정식 자격증을 주겠다는 거죠. 정부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대량 실업 문제도 막고 시장에 부족한 자격자 수도 채우고 또 경험 많은 인력들을 계속 붙잡아 둠으로써 산업 전체를 안정시키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이 현실적인 계획이 기존의 원칙을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야말로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죠. 반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배신감이죠. 자신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 어렵게 자격증을 땄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길을 열어주냐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왜 이들이 화가 났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왼쪽은 어려운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또 몇 년씩 경력도 쌓아야 하는 험난한 길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특별교육 받고 시험만 보면 끝. 누가 봐도 불공평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저 임시 관리자들 중 상당수는 진짜 기술자가 아니다. 그냥 서류에 이름만 올려놓은 행정직원이나 경비원들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문성을 높이겠다던 법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불만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애초에 2020년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왜 우리 자격증은 제대로 인정 안 해주냐며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니 그야말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쭉 따라오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단순히 정부의 전환 계획 하나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2020년에 만들어진 법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법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을 낳았어요. 예를 들어 축사처럼 단순한 건물에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서 농가에 부담을 뒀고요. 가장 많은 인력이 가진 기능사 자격증을 배제해서 오히려 인력난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격증만 빌려주는 서류상 관리자 같은 편법이 판을 치고 심지어 정부기관까지 이런 편법을 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규정과 통계, 갈등을 걷어내고 나면요. 아주 근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하나가 남게 됩니다. 진짜 전문가란 뭘까요? 책상에 앉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얻은 자격증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쌓아 올린 경험일까요? 대한민국의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둘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지 아주 어려운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